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로 돌아보는 김 선생의 뉴스 현장.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볼 오늘의 뉴스의 현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처럼 2024년 작년 연말인 12월 3일 날 이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비상계엄이 선포되게 됩니다. 밤 11시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게 되는데 그 시초 예고편이 바로 국회의사당에 군 헬기가 진입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신속한 가결로 계엄 해제 요구권이 결의되게 되어서 바로 이러한 국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날 비상계엄은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만 그날 국회에서의 결국 이런 비상계엄 선포는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의 이러한 당시의 비상계엄에 대한 소위 의식의 주장의 극렬한 대립으로 전국이 여전히 들끓고 있는 하나의 계기를 이룬 사건이 그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헬기가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게 되었었는데 당시 이 여의도의 군 헬기 이동에 대해서 이 수방사에서는 이 비행 자체를 허가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과는 다르게 이 군 특전사 병력을 실은 이 헬기가 여의도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이 실패하게 되었다 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수방사령관의 통제 권역 안에 있는 비행 제한 구역이 바로 이 R75가 되겠습니다. 여의도의 경우가 R75에 해당이 되는데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다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되겠고요. 그 안쪽으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가 있는 지역은 P73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P라고 하는 것은 금지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무단 비행을 막음으로써 대통령실과 관저가 항공 침투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이 P73 R75 제도가 되겠는데요. 특별히 이 여의도 지역의 경우 이러한 R75에서 수방사의 허가 없이는 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의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는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맨해튼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렇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던 여의도인데 사실 여의도라는 것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결국 모래밭에 불과했었던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에서 신길동으로 넘어가는 이 연결점의 역할만을 했었지 이것 자체가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로서의 이런 형태를 마을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포나루에서 건넌 나룻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걸어서 신길동으로 가던 곳이 바로 넓은 섬 여의도였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홍수가 났을 때도 침수 안 되는 곳은 지금 국회의사당이 있었던 이 양말산 일대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자체는 쓸모에 있는 섬이 아니어서 버려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쓰여졌던 말 중에 하나가 여의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넓은 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와서 일제강점기에 여의도가 소위 비행장으로서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 일본과 만주를 잇는 중간 거점으로서 중요성을 이 비행의 중요한 장소로서 이렇게 격상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1년도에
최초의 조선인 비행사 안창남에서 시험 비행이 이루어진 이래로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미군 비행장 또 국방경비대 항공부대로서 비행장으로서의 기능이 이어져 왔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전쟁이 터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여의도 지역에 여전히 활주로가 있었다는 것을 이 항공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래섬이었던 여의도가 비행장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었고, 이것이 1960년대까지도 유지되었었던 이 비행장이 본격적인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 60년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주변 지역은 모래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일들이 제방을 주변에 쌓아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 제방을 쌓다 보니까 이에 필요로 하는 석재 등을 얻기 위해서 지금은 다시 되살아난 섬에 해당되는 밤섬이 이때 폭파되어 버렸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955년도만 하더라도 지금의 국회의사당에 들어섰던 양말산이 여전히 존재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이 여의도 양말산을 중심으로 해서 버려졌던 땅이었었던, 즉 공항이었었던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들어서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초석을 이루게 된 이 국회의사당은 일찍이 그 역사를 되짚어 보게 되면 지금은 사라진 조선 총독부 건물에서 초대의회가 시작된 이래로 전쟁 중에는 이렇게 이전을 해서 지방으로 옮겨가기도 했었고, 또 오늘날의 이 서울시의회가 들어서 있는 태평로 의사당이 한때 운영이 되고, 또 의욕적으로 이렇게 남산 위에 최대 규모의 의사당을 계획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이 동양 최대로 계획했었던 남산 국회의사당은 5.16 군사정변으로 취소되게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966년도부터 국회의사당을 다시 짓는 계획이 추진되게 되었었고, 여의도가 최종 후보지로서 결정되게 되어서 결국 1975년에 준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가 이렇게 개발되는 과정에서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국회의사당으로서 낙점되어서 계획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6년에 완성된 국회의사당의 모습, 아직도 모든 여의도 전역이 빈 땅으로 되어 있었던 당시에 덩그러니 세워졌었던 국회의사당은 그런 의미에서 도심에서 벗어나서 여의도 전체가 우리나라의 사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을 견제할 수 있는 소위 입법부의 기능의 중심으로서 여의도의 이 국회의사당이 자리 잡게 되면서 삼권 분립에 의한 우리나라 소위 민주주의의 발전에 소속을 이루게 된 것이 국회의사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2024년 12월 3일 소위 이런 비상계엄 선포를 소위 중단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었던 것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공간으로서 다시 기억해야 될 곳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바로 12월 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군 헬기가 진입했었던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기억해야 될 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 현장으로서 국회의사당을 오늘 함께 되돌아봤습니다.